안녕하세요. 이정환의 자가면역TV 이정환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자가면역 질환에서 복용하는 약을 좀 줄여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이제 약을 좀 줄여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은 바로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다양한 통증 질환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에 꼭 필요한 어떤 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 그리고 보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사실 다른 세계적인 연구 기관이라던가 다른 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메드라고 해서 의학 관련해서 논문이라던가 뭐 저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포털이 있는데, 이 검색 포털에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운동 이 키워드를 쳐 넣게 되면은 어떤 다양한 논문들이라던가 저널의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저널들의 논문과 저널들의 연구 결과를 좀 종합해서 보면은 결론은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저널 내용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좀 읽은 저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2015년에 스포츠 매드라는 저널에 실린 글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영국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주로 연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저널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 운동을 이제 환자분들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통증이라던가 피로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방해 요소가 돼서 운동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통증이라던가 피로감 같은 장애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점점 이제 선순환의 구조로 가는 것이고,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아파서 못하니까 계속 아파지고 이렇게 하면서 악순환의 구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널에서 하는 말은 운동을 먼저 좀 시작을 해보시라는 그런 말이 가장 중요한 핵심 말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환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환자분들의 운동에 대해서 코칭을 할 때 보통 세 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운동을 코칭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통증이라던가 이런 불편 증상들이 좀 굉장히 큰 경우입니다. 뭐 A등급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면역질환 이야기할 때 이제 질병 활성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질병이 얼마나 많이 지금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질병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는 운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절들이 모두 다 아픈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팔꿈치도 아프고, 그 다음에 걸으려고 하니까 무릎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해서 운동이 정말 힘드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A등급의 어떤 질병 활성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운동이 좀 필요하고, 운동을 하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권유를 해드리는 가장 많은 운동은 물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수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쿠아로빅, 아니면은 아주 심할 경우에는 물에서 이제 걷기, 이런 운동들을 하면은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물에서 하는 운동들은 관절에 무리가 덜 갈 수가 있고, 이런 운동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폐기능들이 많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물에서 하는 운동들을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하는 운동들과 더불어서 관절을 천천히 움직여서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유지해주는 운동들을 꼭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많이 올려드린 손가락을 폈다 구부렸다 하는 운동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손목을 서서히 돌리는 운동들,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를 움직이는 운동, 뭐 무릎을 움직이는 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관절들을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여서 각 관절들의 근육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고 운동 범위를 유지를 하는 운동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통증이 심한 A 정도에서는 그런 운동들을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A 정도에서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일시적으로 통증이 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냉찜질이라던가 온찜질이라던가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근육과 인대나 이런 부분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무릎이 아팠는데 좀 걸으니까 무릎이 붓고 아파요. 그러면은 이제 잠깐 그 냉찜질을 해서 그 붓기와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나서 좀 휴식을 취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피로가 좀 근육의 피로가 몇 시간 지속이 되는 경우는 온찜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족욕이나 반신욕 등을 통해서 피로를 풀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냉찜질을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또 통증을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냉찜질은 뭐 이제 운동을 하시고 나서 30분이나 1시간 내에 잠깐씩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뭐 통증이나 이런 정도들이 뭐 한 중간 정도다. 뭐 중간 정도 해서 한 B등급 정도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중간 정도의 어떤 질병 활성화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도 가능하고, 이렇게 관절을 다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고 통증이 아주 심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많은 시간을 운동을 한다던가 과로를 하게 되면 통증이 좀 발생을 하고 평소에도 약간씩은 아픈 것들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같이 해서 체력을 점차적으로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걷기라던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수영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뭐 자전거 타기라던가 이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폐기능을 향상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헬스클럽 같은 데 가실 수 있으면은 약한 정도의 무게를 두고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2단계에서는 만약에 운동을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2단계에서는 이제 관절이 좀 그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통증이 좀 증가한다거나 몸이 다치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일주일에 제 생각에는 한 3에서 4회 정도, 한 1시간 정도, 한 주 4회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해서 1시간 정도 운동을 좀 해서 체력을 좀 천천히 끌어올리고 나중에 몸이 더 좋아진 다음에는 조금 더 고강도의 운동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통증 정도가 좀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나는 이제 약을 통해서 조절이 많이 됐어요. 아니면은 뭐 이제 나는 뭐 관절이 한두 군데만 아프고 별로 심하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질병의 활성 정도라던가 통증이 조금 이렇게 별로 없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서 좀 체력을 끌어올리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만약에 무릎이나 그 발가락 이런 데 관절이 괜찮으시다면 이제 가볍게 걷기에서 뛰는 걸 좀 섞어서 해볼 수도 있고, 가벼운 뒷산에 등산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유산소 운동과 그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서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사실 운동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게 처음에 발병을 해서 약을 좀 먹거나 해가지고 좋아졌어. 그럼 난 낫겠네 이제 그러면서 노력을 별로 안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시면 그런 경우는 점점 병이 또 진행이 되고 아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좀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체력을 좀 끌어올리고 몸의 회복력과 재생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절이나 이런 부분도 튼튼해지고 몸의 활성산소도 줄어들고 몸의 회복력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또 약을 좀 줄여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운동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또 실천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을 어떻게 관리해서 약을 좀 조절해 볼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